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참 초반에 반등 출발했었던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이제 10시 반대 매매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그런 구간에 놓인 상황에서 좀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4.8%까지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뭐 사실 거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외국인의 조그만 매도에도 좀 지수가 또 종목들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직 10시 딱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1조 넘게 팔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 잡히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4천억 가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 공방을 펼치면서 지금 네.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낙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6%대 그리고 SK스퀘어도 지금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두 종목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죠. 다양한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이 과연 이번 주에 종료가 될 것인지 다음 주 워낙에 실적 발표 등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네.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변동성의 흐름이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될지 여부를 오늘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간밤에 미국의 흐름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져도 다른 쪽에 조금 힘이 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 느낌이 좀 나는데 우리 시장은 반도체 투톱이 힘이 이렇게 빠지면은 다른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쫙 좀 무너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빅 이벤트가 다음 주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눈치 보기 특히나 오늘 또 금요일이라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 편성으로 저희가 이분 모셔보고 네. 또 금요일 20플러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2의 백창규 센터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3프로 아침엔에서 진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 처음 뵙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나와서 좀 네. 한 달간의 시장 방향 알려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채널 뭐 제가 이게 돌려보다 보면은 많이 나오시는데 아, 그래요? 예. 우리 또 섭섭하네, 아침에는 또. 또 잘 안 나와주셔가지고 아, 일단은 자주 나오신다고 오늘부터는 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시장이 오늘 조금 이제 반등하려는 채비로 출발이 됐지만 결국 좀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뭐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7월 들어서자마자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이 하락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네, 안 그래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변동성 장세 투자자분들 고민 굉장히 크신데요. 네. 오늘 좀 그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뭐 우리 시장 자체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주가 지금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맞아요. 우리 코스피는 반도체 주에서 하락이 나오면 정말 다들 손잡고 내려가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 약세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이번 주 뉴스로만 봤을 때는 애플이 중국산 이제 칩을 있죠. 구매를 한다. 맞아요. 그리고 메타가 AI 컴퓨팅이 좀 잉여가 나온다. 네. 이게 또 AI의 어떤 버블에 대한 또 반증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런 성장 산업이 이제 캐즘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성장 국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요. 가까운 사례로는 일단은 재작년이었죠. 2024년 하반기,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에도 AI 캐즘이 다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한번 망가지기도 했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국면에 넘어선 게 실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17년 굉장히 빵 주식 4차 산업혁명 좋다가 2017년 중반에 또 이거 다 성장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적이 그걸 증명해내면서 주가가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변동성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지나면서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 하면 7월 7일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실적. 기대하는 네. 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메타바 이슈, 뭐 애플바 이슈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뭐 비슷한 류의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터보카트 얘기도 하고 뭐 딥시크 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좀 지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지나갈 만한 이슈라고 보실까요? 대신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사고 매수해서 가는 롱언니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다면은 올해 하반기 금리의 경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됐겠지만 지금은 실적 발표 나올 때 한번 분할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모멘텀이 없는 여름에 조금 나눠서 매수하셔서 또 실적 시즌에 한번 대응하고 이런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안타를 내면서 점수 내는 게 가장 필요한 국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지금까지는 쫙 이제 밀어 올리면서 상승을 했고 중간중간에 요철이 있어도 금방금방 회복을 네. 했다면 이제 6월부터는 뭔가 이 정도면 회복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또 빠지고 네. 7월에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빠지고 하는 네. 이슈들이 계속 그러니까 빠지게 되니까 이슈가 더 막 부각되고 부각이 하는 되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이제는 과거 대비해서의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하면서 구간별로 대응을 해야 한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하려고 좋습니다. 나왔는데 네, 같이 네. 화면 보면서 네. 이야기 좋습니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반기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 투자 전략 부제의 3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 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시간이 아주 길진 않으니까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할 때 늘 이 3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경기와 실적. 이게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게 주가에 뭘 만드냐면요, 저점을 만들어요. 저점을 높이는 게 경기와 실적입니다. 금리와 유동성은 늘 고점을 만듭니다. 왜냐면 얘네가 밸류에이션을 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 산업은 뭘 결정할까요? 당대의 혁신 산업. 지금은 AI이고요. 혁신 산업은요, 주가의 디그리. 각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만드는구나. 성장률이 좋다? 그럼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또 가파르게 꺾일 수도 있겠는데 요 3가지 빠르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경제 미국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요 왼쪽 차트의 오른쪽 요 4개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네. 네. 전쟁 전에는요 1Q, 2Q, 3Q, 4Q에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쟁이 터지고 하반기가 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조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는 트럼프가 정책 한번 쏟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럼 미국 나쁘냐? 아닙니다. 미국은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즉 위치는 괜찮은데 방향성이 조금 아쉽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는 게 미국의 자본재 주분이 쫙 올라가면요 미국 경기 민감 부분의 GDP도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지금 약간 아니죠. 하반기 조금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는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사실 너무 좋잖아요. 말도 안 되게 네. 좋아요.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저희 하우스에서 작년 연말에 전망한 게 2%가 안 됐거든요. 네. 올해 2.2, 현재 2.8, 대부분 지금 3%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으면 이제 하반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하나 고민하실 게 이거요. 물가라는 게 하반기에 올라옵니다. 뭘까요? 물가가 올라오면요. 민간 소비가 가계금융자산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요즘 막 한동안 또 백화점 주가 좋으니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실적 네. 좋고 네. 소비가 좀 괜찮아져요. 두 분께서도 여기 옆에 있는 더현대 한번 가보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1층의 명품이 줄이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요. 맞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맞아요. 오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비가 뭘 올리냐? 물가라는 거 올리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부담되시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이어집니다. 네. 자, 미국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멈춰 있는 한국 경제는 좋은데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이제 생기게 됩니다. 경제는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저점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네.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이게 하반기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이거 AI 버블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버블 아니야? 아니면 이거 수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공급 주는 거 아니야?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데 첫 번째 버블이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버블이 뭘 가지고 버블이라고 할까요? 버블은 네. 실체가 없는데 네. 그냥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버블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답변이신데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300 넘으면 버블일까요? 400 넘었을 때가 버블일까요?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주가가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시니까 네. 지금 뭐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버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버블은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돼야 돼요. 얼만큼?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이 무한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 네. 근데 그 투자를 많이 할 때 또 뭐가 돼야 되죠?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투자한다? 남의 돈까지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끌어가지고. 됩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로 과잉 투자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위치했거든요. 올라와봤자 20년 평균치입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될 때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과잉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했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은 20년 평균에 안 왔어요. 두 번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느냐? 기업의 이익은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이 올라가고 짙은 파란색 있습니다. 선이에요. 네.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빌리느냐? 요즘 막 대규모 부채 때문에 주가 칠렁칠렁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버블이 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올해 초부터 아직은 주식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버블이 아닐까? 자, 한번 생각해 맞아요. 볼게요. 네. AI는 언제까지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공부요? 예. 공부는 원래 네. 죽을 때까지 하는 맞아. 거라고 공부는 죽을 나이가 없다. 때까지. 나이가 없다라고 알고 배움에는 있습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AI는 언제 배움의 끝이 올까요? 여러분, AI에 대한 배움의 끝이 오면요, GPU 생산도 끝나고 CPU나 램이나 낸드에 그쵸. 대한 수요가 싹 줄어들겠죠. 왜? 맞아요. 공부가 끝났는데. 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공부가 끝나면 이 AI 열풍도 한 번은 쉬어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공부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어느 네. 정도 이제 고도화가 되고 하면은 네. 더 이상 더 많은 메모리, 더 많은 CPU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또 너무 낙관론자도 아. 등장하신 게 조금 걱정인데 네. 최근에 논문에 따르면요, 네. 2029년 상반기가 되면 영어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끝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인간한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제가 미국 CS 다녀왔을 때 네. 젠슨 환행의 키노트를 들었는데 그땐 코스모스라는 새로 이제 오픈 모델을 보여줬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학습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하는 모델도 나오곤 있습니다. 스스로. 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2029년 사이에 어디선가는 과잉이 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산업이라는 건요. 그 산업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지금 1, 3단계가 동시에 나와 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13. 예. 1단계는 막 도입이 되고 막 확대가 네, 지금 됩니다. 투자 확대가 되고 있는. 2단계에서 이제 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막 뭐가 산업이 펼쳐나가고요. 네. 3단계는 급속한 발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1, 3단계가 동시에 나와 버리니까 이건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의 발전 단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빠른데 괜찮을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요거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AI 어떻게 갈 것인가? 인터넷 시대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인터넷도 하드웨어 한 번 갔다가 소프트웨어 갔다가 하드웨어 갔다가 소프트웨어 갔다가 이런 반복적인 핑퐁의 네.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순환적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AI가 지금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아직 성장 산업이 시대가 끊겼다 이렇게 저는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경기는 저점은 올라와 있고 네. 아직 각도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금리 유동성 주가의 고점을 결정하는 이 금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미국이 하반기 되면 뭐 물가가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3% 정도. 지금 미국 말씀하시는 네, 거죠. 미국. 네. 왜냐면은 미국이 움직이면 큰일이 나니까요. 근데 어제 연준 의장도 좀 이야기하셨지만 인플레가 아직 맘 놓을 상황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좀 문제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금리 괜찮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뭐 두세 번 올린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면서 또 그쵸. 시장을 네. 교란시켰는데
유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요. 네, 유가는 지금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60불대. 60불 후반대. 네. 그럼 이게 연말까지 간다라면은 지금 저 컨센서스가 12월 정도면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겁을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미국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초만 돼도 뭐가 있었죠? 2번 내린대, 3번 맞아요. 내린대. 맞아요. 시장 많이 인하 안겼대. 사이클. 아. 그런데 3월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금리 멈추는 거 아니야? 지금은 오히려 금리 올리면 어쩌지? 네, 맞습니다.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뭐 최대 2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3분기에 한 번, 네. 또 4분기에 한 번. 네. 2번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분명 또 부담되지 않을까요? 부담되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국면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올해 2번 인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급하게 좀 편성을 요청해서 네.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 그러면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니 지수가 9천 갔다 7천 갔고 300 갔다 뭐 200 가는 게 하이닉스 주가가 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동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성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란 게 올라가요. 주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23년 바닥 찍고 지금까지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여기에 이제 올해 의미 있는 게요. 미국도 풀고 중국도 풀고 있습니다. 네. 지원지투가 풀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10년 전 보면요. 2015, 16년 바닥을 찍고 2017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 4차 산업혁명 서학개미 1세대 탄생 80배, 50배 주가 증가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때 빵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18년부터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죠? 2018년, 19년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 시장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유동성 폭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주가, 부동산, 코인 이 모든 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022년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삼성전자 4만 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 9만 원대 진입을 네. 합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다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숨막히게 달려왔는데 네, 좋습니다. 국장 이야기 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던지는 3가지 질문. 제가 요즘에 세미나 나가거나 포럼이나 이런 거 나가면 다 질문을 하시는데 요 좀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걱정했던 게 이거요. 지수만 투자했어도 1년간 175% 증가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했으면 436%, 796% 났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걱정했던 게 제가 지지난주에 싱가포르하고 홍콩 출장 갔다 왔거든요. 네. 보통 한국에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뭘 키는 줄 아세요? 카톡. 카톡 켰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는 바뀌었어요. MTS. 다 MTS인 거예요. 그렇죠. 주식창부터 보니까. 맞아요. 도착하자마자 카톡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 거기서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포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주가가 2025년 1월 대비해서 올라간 게 243.8%인데 네. 이제는요 기대도 크지만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단기간에 가파르게 맞아, 오른 맞아. 부분은 무서운 거예요. 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다 이 질문을 하세요. 9천 찍었는데 국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두 번째, 미장은 많이 줄였는데 그냥 비워두고 할까요? 세 번째는 개별 종목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네. 짧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 달에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감을 너무 많이 남겨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에 기대감. 꼭 1시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오늘 저희가 빨리- 일부 편성이라 네. 알겠습니다. 답을 한번 내주시죠. 일단은 한국 시장 9,000포인트 뭘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실적 모멘텀이고요. 하나는 정책 모멘텀이 한국 주식 시장을 9,000포인트로 만든 주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보시면 실적 모멘텀 한번 보실게요.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일자고 들고 온 겁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수많은 정책들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연말에 홍콩 싱가포르 투자자하고 컨퍼런스 콜 할 때 제 애널리스트 생활 20년 넘게 했거든요. 네. 처음 듣는 질문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롱펀드였어요. 규모가 크고. 네. 니네 반도체 말고 또 살만한 거 뭐 있어 알려줘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알려드렸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은 우리
저기 BTS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조선 뭐 원전 다른데 몰라. 이런 걸 왜 물어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은요. 한국에 들어오는 큰 자금들은요. 구분해서 안 들어와요. 작년 초에는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1.1%. 네. 작년 연말 1.3%. 지금 2% 육박.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작으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시가총액 그러네요.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삼성전자 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정책들이 있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미권 자본주의에서는 응당 있어야 될 정책들이 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연간 전망을 할 때 부제로 이런 걸 합니다. 상반기 한국, 하반기 미국 뭐 이런 제가 코멘트를 네. 적어놨거든요. 네. 첫 번째 정책이에요. 정책 모멘텀이 올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 모멘텀. 자, 여러분 지금 차트 보이시죠?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 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2007년부터 이때까지 반도체 못하면 100조를 못 벌어요. 반도체가 잘하면 100조를 넘게 버는 시장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어떻게 했죠? 2천, 3천 거기서 움직이지 박스권에서. 못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최초로 220조를 돌파합니다. 드디어 열광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올해 얼마 벌죠? 700조를 돌파해요. 네. 내년에 어떻게? 야, 900조를 봅니다. 900조. 아니 불과 3년 지나니까요 9배가 느는 거예요. 드디어 밸류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직업일까요?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직업이죠. 그쵸. 제가 이제 학교 강의도 좀 나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학부 강의 가면 학부생들이 물어봐요. 뭐 이 직업이 좋아 보였나 봐요. 교수님 이런 거는 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제가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지금 앵커님처럼 세련되게 말 못하고요.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애널리스트는요. 미분하는 게 직업입니다. 미분이요. 미분이요? 기울기의 많이 변화율을 측정하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경제의, 금리의, 실적의 변화. 그럼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자, 미분하는 게 기울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제가 보는 건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3, 24, 25 올라가는데 요 정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자, 2025년부터 26년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내년에 또 요만큼 돼요. 언제가 제일 모멘텀이 세죠? 200에서 올해예요. 700. 그렇죠. 정답이에요. 올해가 모멘텀이 가장 세다는 네. 점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당연히 좋죠. 모멘텀은 올해에 집중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로 사실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 조금 더 미분해서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가요. 자, 이제는 네, 분기별로 나눠볼게요. 네. 제가 사실은 아까 다른 방송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송 가서 지지난달에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래요? 정책 모멘텀이 올해 극대화되는 시점은 저는 6월 3일이라고 이야기를 이미 지났네요. 그렇죠. 네. 6월 3일. 그래서 저는 그때 3분의 1은 좀 덜 자라고 이야기 드려요. 왜? 올해 대부분 두 분 올해 돈 많이 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투자하셔갖고. 저희가요? 그냥 오해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5배 못 오해입니다. 버시고 한 3배 네. 정도? 예, 제 것까지 예. 다 보셨죠, 도훈 씨가? 오해입니다. 네, 오해입니다, 시장의 가장 진짜. 큰 오해. 아, 오해라고 네. 하시는데 이렇게 만면의 미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돈 번 분들 미소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런데요, 모멘텀이 지나가면 뭐가 되죠? 변동성이라는 게 커져요. 그러면은 제가 변동성이 커질 때는 수익을 현실화시키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때 3분의 1을 좀 덜어내자. 왜? 내 이익분이니까.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게 올해인데 분기로는 언제일까요? 그게 여기 보실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 이번이네. 7월 7일 네. 그리고 7월 23일에 SK 하이닉스 2분기 잠재 실적 예상일입니다.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 근데 보시면요. 1분기 470, 2분기 1300, 3분기 다시 500%대, 4분기 300%대. 하이닉스 400, 600, 300, 300. 그렇죠. 뭐죠? 언제가 제일 크죠? 지금이 2분기가 2분기 발표가 제일 커요. 큽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반도체 막 꺾이고 이런 거 아직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실적 나오면 다시 주가로서 증빙을 해줄 텐데 왜? 주가는 실적의 함수니까요. 어. 그런데 그게 지나간다 어떻게 되죠? 그럼 모멘텀이 한번 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도 3분의 1 한번 정리하자. 그럼 그 주식 안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내년에 900조 예상한다니까요. 하반기가 들어갔을 때 900조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부분은 8월 이후에는 실적 기반이 되는 거는 다시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이익 번 거 뭐 해야 되죠? 이익 번 거는 공격적인 분들은 좀 미장으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제가 또 대안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두 분께서는 좀 많이 버셨으니까 많이 버신 분들 제가 중심으로 딱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제 1억 투자하셨는데 3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억을 어떻게 할까? 더 투자할까? 아니에요.
지금의 니즈는요 한 10% 연애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대안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 주식 일단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여름에 모멘텀이 없었을 때 좀 어떤 것들 좀 모아갈까 싶으면 주식 볼 때 두 가지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 가치가 큰 거, 네. 하나는 미래 가치가 큰 거예요. 네.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분했을 때 현재 가치와 모멘텀 있는 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전력 설비, 전력 기기가 핵심입니다. 저는 일단은 여름에 저희 수익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지나가면서 한번 요동을 칠 때 뭘 모아가냐? 이런 것들 모아가시는 거 필요해요. 왜? 실적이 있으면 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주가 내려가는데 팔 기회가 없을까 봐요. 근데 실적은 팔 기회는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아가셔야 될 거. 천천히 모아가셔야 될 게 미래 가치만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원전이나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큰 산업들이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로봇 같은 경우 많이 갖고 있다가 스페이스X 상장할 때 다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 가치가 있는 건요. 모멘텀이 한번 살아날 때 주가 빵 떴다가요. 한번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때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그리고 실적 중심 요즘 많이 고민 많이 하세요. 저 센터장님 저 증권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고민. 증권주 증권주. 왜 아니 이러는 실적 거죠? 좋은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실적이 진짜 좋아요. NH투자증권 실적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러는 다른 거예요? 증권에서 주가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란 게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 증권도 그렇잖아요. 네. 눌려 있는 건가요? 눌려 있는데 그럼 언제 나가야 됩니까? 네.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저는 한번 이익 실현해 보는 것 좀 좋다. 그리고 다시 모아갈 때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중심으로 좀 모아가 보자. 이거 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빠르게 시간 조금 더 있는데 미장 네. 얘기 네, 조금, 한 번 더 네,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자 한번 보세요. 미국 주식은요. 이익의 각도가 제가 그 미분을 하는 직업이고 기울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21, 22, 23 만만하게 증가했고요. 24, 25 조금 개선이 되고요. 26, 27 조금 더 가파르게 맞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네. 올해 분기 실적 볼까요? 1, 2분기가 여기 있고요. 3, 4분기가 여기예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집중돼 있어요. 아니 실적이 요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고가 다 냈거든요. 어디가? 나스닥이, 네. S&P 500가 그다음에 나스닥이 다 됐어요. 하반기 더 기대할 만해요. 자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 갑니까? 아니에요. 버티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정책 모멘텀이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 있는데 정치인들 뭐 해야 되죠? 정책 쏟아내야 돼요. 그렇죠. 정책을. 네. 왜냐면요. 이게 재밌는 게 직장 생활하면 다시는 KP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의 목표는 그 권력 재창출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네.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 관세 배당금, OBBA, 감세법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과 정책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미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미국에서는 그럼 뭐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현재 가치 실적 모멘텀인데 일단 AI 인프라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AI 인프라 당연한 것 같고 미래 가치 뭐 다르지 않는데요. 뭐 자율주행 로봇 여기 우주를 안 적어놨지만 지금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원래 우주 뭐 지금 돈 벌었나요? 미래 가치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 벌던 거 일부분 그 소위 말하는 그 텔레콤 산업, 그러니까 스타링크 산업만 돈을 벌고 있었는데 미래 가치는 천천히 모아가 보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던 거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M7 되긴 하는 겁니까? 하는데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엣지 클라우딩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발전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심이 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동성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네. 유동성의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자산의 가격이라 하심은 결국에는 부동산, 뭐 주식,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자산들이 있겠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저는 주식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조금 믿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간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요. 그렇죠. 저희 센터가 저 포함해서 지금 21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 직원분들도 말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이야기 드렸던 거 7월 7일에 한번 잘 노려보자. 그리고 그거를 조금 놓치면 네. 7월 23일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보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세미나 끝나면 오세요. 센터님,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네네네네. 보면은 근데 올해 연간으로 한 120% 버셨어요? 안 버신 분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지수만 못했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요.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힘들긴 해요. 맞아요. 참 힘들긴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더라도 팔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너무 수익률이 네. 높으면 괜찮을까 네. 다 네.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왜 힘든지.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에 상장된 게 832개 종목이에요. 코스닥에 상장된 게 1818 종목이에요. 네. 합치면 얼마죠? 2650 종목이 네.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종목 10개를 잘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힘들죠? 히트 레이쇼. 적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맞죠. 어떻게 너무너무 맞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람보다 돈이 빠르고 사람보다 돈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개별 종목 투자하시더라도 오른쪽에 ETF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6년 만에 10배가 올라갔거든요. 6년 만에 10배가 올라갔다면 이미 돈이 그 선택을 한 셈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빠른가? 대부분의 투자처로 생각했던 게 서울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죠, 정확히는. 서울의 아파트의 월간 거래 대금이요, 여러분 6조 원에서 7조 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ETF의 거래 대금은 와. 6조 5천억에서 이렇게 7조 원이에요. 보니까 일일, 대단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는 지금의 시점 특히 뭐가 됐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개별 종목과 ETF를 좀 섞어 나가자. 특히 이번에 수익 실현을 좀 하실 거잖아요. 네. 수익 실현 하시고 다시 재투자 아직 하실 만한 때입니다. 재투자를 하실 만한 때는 ETF를 조금 바스켓으로 한번 사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센터장님 지금 마음 되게 급하시죠? 왜냐면 제가 왜냐면 원래 시간을 저희가 그래서 10분 더 드리라고 제작진하고 지금 진짜요? 방금 얘기를 했고요. 네. 뒤에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서인 소재능 저희도 이제 사랑해요. 우리 네. 소준웅 과장님이 네. 제발 해달라고. 오늘 왜냐면 지금 채팅창 맞아요. 분위기가 네. 아니 이분 왜 이렇게 똑똑하시죠? 일타 강사입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네. 필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함을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소개 한번 할까요? 이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백찬규 박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 10분 정도 더 있다고 네. 하는데 제가 그럼 변동성 요인 어떻게 될까? 뭘 좀 조심하고 오히려 현금 있으면 이럴 때 들어가 봐야 될 것도 같은데 언젠지 한번 요 점검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도 특집할 때 네, 맞아요.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섹시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저희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양전도 됐거든요. 좋습니다. 시장도 좋아졌어요. 네. 했어요. 얘기하니까 시장이 좋아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네. 더 달려볼까요? 네. 그 향후 변동성 요인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요. 저같이 시장 전망하는 사람 나왔고 마냥 좋다고 하면은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하고요. 꼭 뭘 주의해야 될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요. 네. 첫 번째 주의할 지표 2개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4.5% 찍었다. 이땐 여지없이 한국장이건 미국장이건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요. 2023년, 24년 그때도 시장은 올라왔지만 변동성이 커졌는데 핵심 기준이 미국채 금리 10년물 4.5%였어요. 네. 변동성이 시작한 거 미국이 4.5% 찍었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린 주의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약간 낮아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주식을 막 사기보다는 기다렸다 사볼까? 아니면 한번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볼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유가요. 유가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다시 휴전 때 미사일 한번 날렸다 한번 요동을 칩니다. 연말까지 만약에 85불이 유지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연준의 모델로 계산한 겁니다. 네. 제 계산 아니에요. 금리 한번 올려야 됩니다. 연말까지 100불 간다? 금리 2번 올려야 됩니다. 금리 2번 올리면 어떻게 되죠? 2021년에서 2022년 가는 그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굉장히 오른쪽이 안정적이다. 지금 봐야 될 거 왼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한 겁니다. 네. 할인율이라는 부분. 그럼 두 번째 걱정해야 될 거 바로 수급이죠. 6월 말부터 흔들렸죠. 그때 뭐가 있었죠?
연기금 매도 분량이 그렇죠. 좀 나왔어요. 네. 다행인 거는 원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였는데 이거 20% 올렸죠. 환호는 했지만 지금 비중이 2월 말 기준으로 이미 24.5%였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5%가 넘는 물량이 비중이 넘었습니다. 연기금이 6월 말에 조금 팔기 시작해서 매도 사이드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었죠? 우리 6월 말까지 안 팔게. 맞아요. 7월 이후부터 팔 거야. 유예를 그러면 했죠. 많이 안 도는 애쯤 뭐죠? 7월 이후부터는 나오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게 충격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연기금의 부담요인 매도가? 정도. 네. 부담요인 정도. 왜냐면은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비중을 천천히 줄이기는 하는데 시장을 교란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볼까요? 연기금 매니저 분들의 목표는 뭘까요? 수익을 많이 내는 거.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수익률. 두 네. 번째, 본인 부서의 KPI는요. 거기에 수익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수를 망가뜨리면서 이 비중을 줄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에 대한 이제 과한 우려들, 막 어떤 데는 뭐 50점 물량 한 번에 난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애널리스트 하면서 매달 전주 국민연금 가고요. 여기는 연기금들 매달 세미나 한 사람이고요. 네. 그분들의 그 매매 패턴을 보고 또 지금의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 없다. 다만 수급 불균형 경계하는 게 뭐 오픈 AI 뭐 미뤘지만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픽도 메가 있고요. IPO들 좀 남아 있고 레버리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교란 요인.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상반기까지는 좀 신경 안 써도 돼야 될 것들이 하반기 진입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져요. 신경 쓸 게 많아지면 일단은 수익을 매듭을 짓고 가자.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제가 이 자료 준비할 때 제가 처음에는 저희 NH투자증권의 전국 지점장님들과 임원들을 모시고 이 자료를 발표할 때 네. 그때는 막 올랐습니다. 주가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아예 1번처럼 마냥 증가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주식시장이 마냥 증가합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요. 올랐던 거 다 뱉어낸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만 모멘텀이 마무리될 때 울퉁불퉁해질 때를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네. 그때 매듭을 지어가자. 어. 그게 오늘 저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되나요? 마무리하면 가시려 네. 그러잖아요. 저 지금 마무리 짓고 가고 다음 진짜 달에 또 센터장님 오겠습니다. 이런 반응 저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패널 나왔을 때 네. 오늘 5시간 해달래요. 5시간 제가 잠깐 스탑. 네.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는데 센터장님 안 되겠다. 네. 나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여돈 앵커의 눈에서 네. 새벽에도 콜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찍 들리. 일어나시죠.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한 5시 그래요? 반 정도 일어납니다. 혹시 딱 월스트리트 아니면 그 아니, 시간 때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제가 보통 이제 또 시간이 안 되시면 7시에는 새벽에라도. 7시에는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한번 바꿔드릴까요? 한번 제가 한번 근데 아니, 저는 참고로 네. 아침엔 투자가 가장 부응을 해야 되는 게 제 목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죠. 담당 프로그램이십니다. 제가 또. 한번 들어가서 또 저희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 그런 좋다. 거 이야기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6월 달에는 정평균 모멘텀 극대화돼서 저도 3분의 1 정도는 줄였고요. 두 번째로 7월이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걱정, 그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때 기대하는 게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실적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양호합니다. 다만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국장에서 각 모멘텀 극대화될 때마다 이익 실현 한번 하고 원금 부분은 다시 한국에서 실적 좋은 거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때 사실 8, 9월 달에 막 대단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익 난 부분을 좀 미장도 조금은 이제 비중을 늘려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네. 9월, 10월 모멘텀 없을 쯤 분할 매수하다가 연말에는요 미국 정책하고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금리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수익 실현 후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려도 있고 기대도 여전한데 지금 우려와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연초까지는 내린다였는데 이제는 미국은 멈춘다.
한국은 올린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익 충분히 내시면서 유동성이 증가할 때 내 자산의 가격이 같이 증가하는 좋은 투자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하나 빠뜨릴게요. 네. 코스닥 질문 그렇게 많이 하세요. 코스닥 사실 오늘 네. 깜짝 놀랐던 게 저는 830선도 아래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낙폭을 지금 코스피는 1.7%까지 상승 오히려 상승 네, 전환했고요. 네. 코스닥은 올라와도 아직도 마이너스 맞아요. 1%의 네. 하락이에요. 자, 그럼 한 달 뒤 뭐 제가 더 자주 아니라니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 지금부터 한 달 뒤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분께서는 오른다 내린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스닥 네, 하나 코스닥. 둘 셋. 오른다. 아, 훌륭하십니다. 간다.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두 분 다 돼요. 이거는. 오른다 떨어질 데가 했었는데 없어요. 자, 보시면 1200 갔던 게 900이 깨졌어요. 맞아요. 1200 갔던 게 900이 깨진 이유는 네.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한 2, 3분 정도 더 써도 네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코스피 832개 종목이 올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고 했죠? 705조입니다. 자, 코스닥에 1800이 넘는 뒤에 숫자가 안 이뻐도 안 읽겠습니다. 네네. 코스닥 종목 1800개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올해 추정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자, 여기가 705조입니다. 네. 5조 원. 705조. 여기는 10분의 1 될라. 여기는 2배가 넘는 기업이 얼마를 벌까요? 한 자, 100, 지금 100, 채팅창에 200조, 맞춰주시는 200, 분은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제 비장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몇 정도 조? 여러분들? 비슷하게. 네, 코스닥 전체의 네 전체. 벌어들이는 돈 매출 네.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순수익 기준입니다. 순수익 기준으로. 순수익 영리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이. 순수익 기준. 네, 지금 코스피는 50조 나왔고요. 700조, 네, 50조 질문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고정 50조. 네, 나오고요. 예. 70조, 70조. 707조, 7조 너무 적다. 2조, 2조, 5, 뭐. 80조. 자, 30조? 여기서 멈추고 네. 지금 제 눈에는 정답이 요 정도. 안 보이는데요. 네. 한 8조 2천억 정도 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돼. 무슨 얘기죠? 여기는 펀더멘털 대신에 수급과 정책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러면은 좋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수급이 바뀌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내리막을 한번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 번씩 튀기 시작했어요. 왜 네. 튀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튀었을까요? 첫 번째, 정책.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렸어요. 왜? 두 번째, 유가가 내리막이 됐기 때문에 일단 겁먹었던 게 조금 안정해요. 아, 그래서 코스닥이니까. 여기서 더 심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죠? 이제 정책 드리븐이 나올까? 7월 1일 날 승강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그 다음 스탠다드가 있고 관리구는 나뉠 때 1800개에서 최소한 80개에서 170개 종목이 프리미어로 갑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죠? 드디어 수익 가치가 현재 가치가 인정이 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될 거고요. 정책적인 요소가 이제 7월 말에 본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한번 붙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해당 ETF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코스닥 때문에 투자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한 7월을 통과하면서 지금의 좀 공포나 우려는 좀 해소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자 1200 이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바이오가 왜냐면 몸집이 크니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게 40%가 바이오거든요. 네. 최대는. 그래서 바이오가 개선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 초에 몇몇 종목들이 너무 마음앓이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이네들이 숫자가 찍으려면 저는 제가 추정컨대 한 4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책과 수급 측면에서는 7월 달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뒤에 저희 소진웅 과장이 이야기해주는 중국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 또 네. 주목해야 될 종목들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까지. 백창규 센터장님은 네. 본사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리고요. 네. 센터장님 방송 저희가 생방송이잖아요. 네. 낙장 브리브로 여쭤보겠습니다. 낙장불이 일주일에 한 번 딜 받아주시죠. 제가 뭐 3일에 한 번 나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한다. 이렇게 원하는데 네. 너도는 잘한다. 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센터장님으로서 째려봐 이렇게. 아니 이게 이게 너무- 라이브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네. 고개를 두 분을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네. 죄송해도 제가 지금 보통 한 달 반치는 일정이 거의 다 차 있거든요. 지금 아침엔 투자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알고 여러분 계신다고 아침엔 투자 했죠? 많은 시청과 애정 그쵸.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이렇게 드문드문 오신다. 네. 이건 애정이 좀 덜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서 네. 8월부터는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도록 아, 해볼게요. 네, 제가 7월은 7월에는 진짜 제가 시간이 이미 그래요? 정리가 됐대.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네. 조금 용인해서 지금 7월 3일이잖아요. 네. 7월에 한 번은 더 나오세요. 7월 안 그래도 네. 제가 7월 말에 한 번 더 등장을 할 네. 예정인데요. 네. 7월 말에는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코스닥에 대한 거 점검 한 번 더 할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말이면요 반도체 실적이 끝나잖아요. 그쵸. 반도체 실적이 끝날 때 그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담고 얼마나 네. 더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 뭐 있죠? 반도체 말고 소부장 어떻게 될지. 소부장 따라갈지. 네, 소부장. 어. 요거 나누면 소재 부품 장비가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네. 언급드리면서 국장 투자에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한번 길잡이가 되는 역할이 되도록 어우, 최선의 든든하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은 네. 일단은 뭐 제가 저기 센터 찾아가가지고 3% 단에서 끌어올게요. 네, 하게 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원해요. 이런 거 저는 진짜 방송 보면서 네. 처음 경험한 댓글의 반응이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언제든 달려오시는 우리 백창규 센터장님 아쉽지만 지금 오늘은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일본, 중국 저희가 빠르게 만리장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손신웅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래 아. 저희가 금요일 날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아시아 증시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산 관리를 위해서 1시간 통으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백창규 센터장님 모셨는데 너무 또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소 과장님이 소진훈 과장님이 양보해 좀 주셨어.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을 위한 저희가 또 소진훈 과장님의 자료 또 소중하게 받아봐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일주일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뭐 사실 그 앞부분에서 저희 그 백창규 센터장님이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국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약간은 이미 그 한국 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결은 비슷하기는 하고요. 저도 사실 뭐 이제 많이 올라 있었던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들이 좀 나왔는데 네. 저 문제는 그냥 그 변동성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산업의 큰 흐름이라던가 뭐 펀더멘털 그리고 뭐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은 지금 변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갑자기 변동성들이 어쨌든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중국부터 볼까요? 뭐 이제 전체 증시가 계속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과창판이라던가 창업판이라던가 중국에서도 이제 테크 쪽 이제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노출이 있는 이제 그런 지수들은 뭐 이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워낙에 이쪽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크진 않다 보니까 증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좀 작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코스피랑 과창판이랑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좀 움직이는 게 비슷하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은 이유들도 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했습니다. 이제 뭐 메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어제 하루 만에 이제 빠른 분석들을 많이 내주셨지만 네. 사실 뭐 펀더라던가 그 산업의 수요 이런 것들이랑은 이제 크게 관련은 없는 이슈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네. 이제 뭐 조정의 빌미라던가 이제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을 뭐 좀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극을 한 정도의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시아 쪽이 워낙 좀 반응이 격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은근히 미국 시장은 지수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빅테크들이 같이 좋아졌었고 주가가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상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변동성을 겪고 계시긴 할 텐데 네.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많이 오른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빠졌다. 이제 이렇게 좀 이 시선이 좀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뭔가 이제 끝났고 정말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들이 좋아질 이유가 없었겠죠.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정말로 AI 관련되어 있는 컴퓨팅이 남는 건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투자를 어쨌든 과잉 투자를 한 거니까 이게 좀 실패한 투자 아닌가 이제 사실 이렇게 로직이 흘러가야 하는 네. 건데 오히려 이제 뭐 AI 이제 자사 모델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냈구나라는 식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걸 보면은 잠깐만요. 네. 과장님 마음 급하신 건 너무 이해하는데 안 급해도 돼. 지금 아, 우리 자체 1.5배에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장표에도 있지만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도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8월에 약간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또 미국 시장도 관심을 가져봐라 했을 때 미국 시장이면 M7이냐 아니면 상반기를 주도했던 AI 메모리 쪽이냐 이게 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는 AI 메모리라던가 하드웨어 쪽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에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7월 그리고 이제 8월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들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올 텐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또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또 이제 AI 하드웨어 쪽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마침 뭐 물론 빠지는 게 달갑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만 적절한 조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산업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도 좋아질 텐데 이제 M7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너무 또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M7이요, 진짜. 네네.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한번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과하게 빠진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이 계속 변동성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금리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로 발표되는 그 데이터 보면서 아 이번에 이거 오를 것 같은 느낌이야, 내릴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동결할 것 같은 느낌이야 하는데 어떻게 좀 방향성이나 그 추이를 한번 좀 볼까요? 사실 이제 6월 들어서는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네. 이제 신규로 취임을 하면서 네. 단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겹쳐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금리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코스피나 과창판 이제 이 지수들이랑 이제 항생 지수는 사실 움직임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네. 마치 좀 그 한국 국내에 뭐 제가 뭐 비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그 코스닥이랑 좀 비슷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살짝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약간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라던가 이제 대형 플랫폼 이쪽 비중이 높은 지수라서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미국의 M7이랑 비슷하게 대형 플랫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나 내러티브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온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단기 로테이션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일단 좀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이제 좀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홍콩의 대형 플랫폼들에서도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애플이 중국과의 손을 잡는다라는 뉴스 때문에도 조금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또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분석이었지 실제로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떨까도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애플이 우리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약간 기대 심리가 더 중국 시장은 살아날까요? 그런 것들이 단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기에는. 이제 현지 헤드라인들을 보더라도 뭐 네. 애플, CXMT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 중국 자체에서도 소화를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을 그 CXMT가 지금 원활하게 다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율이나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 비용에서 오는 그 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관세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애플이 뭐 이제 메모리에 대한 뭐 공급망 다변화를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애플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 피크아웃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잠깐 왔었는데 실제로 애플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란을 피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메모리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이 공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계산하에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사실 그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CXMT께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블랙리스트라고 등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국방부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 상무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다르군요. 국방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거 아예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제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는 거고 상무부 제재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출 통제, 네. 뭐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이제 중국에 못 가져가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수출 허가 라이센스인 거지 수입이랑은 또 관련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정부의 스탠스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이거 해도 되겠니?라고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환율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도 뭐 크게 해결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본 시장 우리가 지금 뭐 주목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환율을 보면은 정말 양국이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냥 손잡고 네. 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원엔 환율 차트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화가 좀 더 이제 약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이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근데 다만 계속 160엔에서 정책 그 구두 개입이 됐건 아니면 실제 자금 투입이 됐건 개입을 하던 그 일본이 그 160엔을 뚫고 넘어가는데 지금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떻게 보면 그 대응을 하는 그 환율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추가 개입 시점을 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한번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행이 그때 시장에다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시장이 엔캐리, 네,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트레이드 놀랐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환율 쪽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 전에는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자꾸 약세로 가니까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강하게 개입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160엔을 뚫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완전히 더 약세로 가기에는 네. 아마 이제 일본은행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의 구조가 달라졌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 투톱이 지금 뭐 엎치락 50%를 뒤치락 하죠. 훌쩍 네. 넘어섰는데 일본이나 뭐 대만도 다 그 관련한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만은 워낙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 이쪽 그렇죠. 비중이 네. 원래 높았었고 일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균형이 잡혀 있는 아, 그런 균형이 모습이 있어요? 있었는데 뭐 물론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이쪽도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요 지수들 상승률을 보더라도 이제 뭐 니케이가 지금 뭐 이제 40% 가까운 상승을 YTD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코스피만큼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지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흔들릴 때 비슷한 이슈로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라던가 이제 뭐 키옥시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장비하고 지금 솔직히 저희도 소부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까를 보는데 일본도 지금 소부장이 이제 막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소부장은 좋은 상황이었어요. 국내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뭐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좀 안 나온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산업의 큰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게 맞긴 합니다. 보면은 결국 빅테크들이 이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AI 때문에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팹리스들 이쪽으로 뭐 브로드컴이라던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파운드리로 갔다가 지금에는 이제 메모리로까지 이야기가 온 건데 메모리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빅테크가 하는 투자 금액이 이제 장비 뭐 소재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도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에는 그냥 제가 그냥 대표주를 가져온 겁니다. 네. 뭐 얘들이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 전공정 쪽에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죠.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보면은 당연히 닉스가 계속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6월을 보면은 도쿄 일렉트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당연히 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제 상승폭이 좀 이렇게 둔화가 될 만한 그런 시점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장비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 6월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이 높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뭔가 그 메모리 업체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TSMC도 이제 캐펙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대표 기업들의 주가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네. 최근에 이제 뭐 전자닉스 움직이는 거랑 비슷하게 일본의 장비 기업들도 좀 흔들리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 하반기 그 이후부터는 이쪽에도 좀 더 이제 좀 매기가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코스닥 쪽에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소진웅 과장님이 2주에 한 번씩 고정이에요. 네. 또 갑자기 이분도 고정시켜주세요 하는데 고정이에요. 안 보고 티내지 마요. 예, 우리 소진웅 과장님이 오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또 일본 시장에 대한 흐름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진웅 과장님 네. 말씀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원래도 여유 조금 있는- 이제 속도감이 아. 있는 편이긴 하신데 오늘 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빨리 많이, 감기. 예, 많이 급하셨던 것 같은데 자. 너무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황만 한번 보고 우리 또 마무리해야죠.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치고 올라오는 약간 역전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여러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 30만 원 선 이거 네.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27만 원대 현재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 회복했고 삼성물산을 비롯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또 금융 지주사 종목도 어제에서 오늘도 좋기는 한데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이 14% 급락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8%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낙폭이 꽤 깊은 종목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지수도 현재 2.98% 3% 가까운 하락에서 빠르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이게 거래 자체가 코스닥에는 붙질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호가창이 또 이렇게 느슨해지죠. 그럼 좀 매물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쉽게 이제 좋으면 확 말아 올려지는데 이게 여전히 약간의 이제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가 먼저 상승 아우, 전환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따라갑니다. 코스닥도 예. 따라가길 바라보요. 우리 3%안 돼. 백창규 센터장님 여러분들 아침엔 투자 처음에 이 프로그램 만들어질 때 굉장히 그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아,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 저기 여러분들 우리 도훈 씨 오늘 공격력 봤죠? 장난 바로 아니에요. 약속 잡아버리려고 하는. 아니 그물로 묶어놓으려고 그랬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